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미세먼지가 와서 말이죠. 정신이 오락가락해야 될 텐데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정신이 번쩍 뛰었나 봅니다. 아무래도 미세먼지 때문에 삶이 좀 힘들어지니까 정신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송영길 의원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탈원전 논란,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성호 자유한국당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거 의외예요. 네. 예, 미세먼지가 막 뿌여갖고 말이죠. 갑자기 정신이 좀 번쩍 났나 봐요. 예. 이거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어쨌든 송영길 의원의 문제 제기는 네. 굉장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야당에서 박수를 받았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송영길 의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박영선, 우상호, 중진 의원들이 전 잇따라서 항명하는 듯한 발언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다가 YS의 차남 김현철 씨는 아예 탈당을 해버렸어요. 탈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3년 차입니다. 대개 보면 3년 차 징크스라는 게 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어느 정권에 3년 차가 되면 풍계 조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항명을 합니다. 근데 역시 문재인 정권도 다를 바 없다. 게다가 송영길, 박영선, 우상호 다 나름대로 센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김홍걸, 김현철, YS와 DJ의 아들들을 당에 초대하는데 성공했던 문재인 정권이 그중 YS 쪽이 탈당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민주당 정권이 무너지는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린다. 춤 좀 춰보셨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춤도 췄죠. 이렇게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조금 젊을 때는 허리가 좀 유연하다. 춤추는 거 제가 봤습니다. 평가. 네, 선거 때. 선거 때 네, 사모님이 잘 추시더군요. 아니 사모님 와이프가 좀 못 춥니다. 춤춥니다. 제가 좀 가르치려고 해도 네.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예,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운동신경도 필요하고.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됐고. 춤은 간에. 예. 청와대 핵심 정책이 뭡니까? 탈원전. 탈원전이죠. 근데 송영길 의원이 딱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어쨌든 자 신한울 3, 4호기 문제가 공식 의제로 집중 논의된 적이 없다. 왜? 지금 사회적 공론화에서 이 제기된 건 다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청와대가 이 송영길이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박아버렸습니다. 자 지금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다. 송영길인데 대놓고 디스했는데 네. 다시 송영길이 말한 겁니다. 나는 탈원전 정책에는 동의한다. 그렇지만 이 지금 신한울 3, 4호기 문제 이거를 중단한 거는 아니다. 속도 조절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합리적이다. 합리적이죠. 이거 보면 제가 볼 때 송영길은 지금 물러설 기색이 아닙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여기에 민주당의 경제통이라 불리는 최운열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서 한마디 한 겁니다.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에너지 전문가와 환경 전문가, 경제 전문가의 생각이 다른 만큼 전체가 만나서 우리 당에 한번 의논해봐야 한다. 정확한 얘기죠. 딱. 그리고 네. 심지어는 이제 최운열 의원은 송 의원에게 용기 있게 화두를 잘 던졌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내가 보냈다. 네. 이게 지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한마디에 벌벌 떨던 민주당 의원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항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대로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근데 문재인 정권이 왜 그럼 저렇게 지지도가 추락하느냐? 민주당 의원, 여당 의원들이 청와대가 잘못하는 거를 잘못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그동안 없었다. 근데 중진인 송영길이 뭐 당대표 선까지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치고 나온 겁니다. 네. 자, 이거는 청와대를 직접적으로 친 겁니다. 두 번째, 박영선과 우상호는 청와대는 아니고 네. 이해찬 당대표를 칩니다. 네. 자, 뭐냐면 최근에 그 이용호, 송금주 의원이 민주당에 한 명은 입당, 한 명은 복당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네.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 거절당했습니다. 이야. 자, 이용호의 복당, 송금주의 입당을 거부한 데 대해서 박영선 의원은 순혈주의다 하고 비판한 겁니다. 순혈주의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물론 이 송금주나 이용호 의원이 과거에 했던 발언을 보면 민주당이 비판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민주당은 영영
우리끼리. 예. 또 하나는 아마도 여기에는 이 두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원외지구당 위원장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분들이 반대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우리끼리 해먹을 거야 하면서 문을 딱 닫은 거죠. 지금 문재인 인기면 니들 필요 없어. 다음은 우리가 이겨. 이런 거죠. 네. 뭐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박영선이 주장한 겁니다. 자, 민주당은 순혈주의를 고수해야 할 것인지 개방 포용해야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역사적으로 보면 개방과 포용의 순혈주의는 늘 무릎을 꿇었다. 로마가 1000년간 지속될 수 있었던 것도 뭐 개방과 포용 공정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네. 우상호 의원도 이용호 송금주 의원의 입당을 불허한 근거가 순혈주의로 흐르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반문연대에 맞서기 위해서는 범진보 진영 개혁 전선을 정립하고 확립해야 된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 대한 부러움을 또 네. 합니다. 그 보면 아니 오세훈 황교안은 들어오지 않냐. 지금. 그렇죠. 우리는 뭐냐 뭐 이런 주장인데 저는 뭐 충분히 이건 이해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네. 그런데 적어도 박영선과 송영길 그리고 우상호쯤 되는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와 이해찬 대표를 향해서 치고 나오는 겁니다. 야, 이거를 보면 지금 이제는 정권 말기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보여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3년 차지만 사실 2년이 채 안 됐는데 네. 아, 이 정도면 우리가 만만하다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도 보면 점잖긴 하지만 굉장히 아픈 정치적인 부분을 지금 찌르고 나온 겁니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한번 되면요. 뚝이 무너지면 그냥 예, 동물처럼 한번, 들어오죠. 예, 딱 뜨면 그다음에 막 물이 확 뜨는 것처럼 다른 의원들도 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오늘 네. 너무 미세먼지가 나쁘다 보니까 지역에서 아마 국회의원 사무실로 전화가 많이 갔을 거예요. 네. 도대체 탈원전 한다고 그래갖고 말이지. 석탄은 석탄대로 떼고 중국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말이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탈원전 정책 중단해라. 이거 먼지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항의도 꽤 많았었지 않을까. 그 정도가 아니라 뭐 아니 인터넷 댓글이나 SNS만 들어봐도 지금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사기쳤다는 거죠. 네. 뭐 30%인가 뭐 따로 하면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지금 아니 뭐 줄여줄 필요도 없는 현상이라도 유지해라. 지금 뭐 사흘 동안 지금 서울은요 사흘 동안 와. 처음이랍니다. 이렇게 최악의 미세먼지 이런 거는 사흘 동안 숨을 못 쉬겠어요. 똑같이 얘기하네. 이렇게 찌찌뽕 이런 거 해야 되나? 아니 뭐 어떤 사람은 그거예요. 사무실에 담배를 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창문을 열어야 되는데 담배 피면 네. 담배를 피면서도 창문을 열 수가 없는 게 미세먼지가 더 나쁘다는 거야. 창문을 닫고 담배 피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뭐 미치겠다, 이거죠. 그런 글들이 지금 막 올라옵니다. 지금 담배보다 더 해로운 미세먼지 때문에 담배보다 더 해로워요. 진짜. 창문을 열 수가 없어요. 어쨌든 네. 그건 미세먼지 안에 들어가면 초미세먼지는 막 혈관 콕콕 찌른대요. 그러니까 그렇죠. 뇌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차라리 담배 혼자 피자 그냥 문 닫고 그런 글들 나오면서 과학적이다. 못 살겠어요 지금. 그렇죠. 애들이나 어르신들은 지금 외출을 못합니다. 외출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니 잘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을 굳이 다 스탑시키고 화력 발전하고 지금 네. 뭐가 어쩌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공기는 공기대로 나빠지고 국민 건강은 건강대로 해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폐병 환자, 폐암 환자, 호흡기 질환 환자 이게 다 병원에 가면 또 의료비는 의료비대로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뭐 국민들이 안전해진다고 했는데 뭐 안전하기는 그냥 지금 거의 뭐 건강을 갖다가 지금 침해하는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이 이 정권 들어와서 다 나빠지고 있어. 모든 그러니까요. 환경이. 아니 그리고 무슨 태양광 한다고 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송영길 의원 태양광 이야기할 때도 아니 환경을 생각하면 산을 막 파가지고 그러니까요. 태양광을 그게 무슨 환경을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 일부 좌파 의원들이 또 전 의원들이죠. 일부 좌파들과 합세해서 지금 태양광 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 운동권 내에서도 네. 아마 이견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누구 장사시키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서울시청에 어쨌든 관련해서 이런 태양광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직 의원들이 다 끼어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 집에도 왔어요. 태양광. 네. 뭐 서울시가 돈 내주니까 10만 원 얼마만 되면 뭐 태양광 설치하라는데 배란데 그걸 왜 설치합니까? 그러니까요. 싼 전기 쓰고 있는데 지금. 아, 큰일 났어요. 지금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그 환경 문제, 또 탈원 문제 이게 얽히면서 네. 민주당 의원들이 이러다가는 우리 몽땅 떨어진다. 뭔가 바른 소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송영길이 앞장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이제 이거 말고도 이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송영길, 뭐 박영선 우상하고. 근데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이제 조금 더 취재를 했어요. 했는데 예. 뭐냐면 김태우, 신재민 폭로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에 대해서도 당 내부에서는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근데 이분들은 자기 이름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자, 중진 의원 그룹에서는 청와대가 대응을 제대로 못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당정 간 정무협의 강화를 강조한 것도 이를 의식한 발언이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부글부글 하는 겁니다, 지금. 도대체가 말이야, 미꾸라지라 그러고 뭐 나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뭐 겨울물을 흐리고 있다. 뭐 사실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인신공격이나 하고 이게 제대로 된 대응이냐. 그러니까 이게 근데 청와대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본인들 이름은 또 안 되고 익명으로 지금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문재인 집권 3년차 리더십의 이상 징후가 보인다. 이상 징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송영길 의원의 이 문제 제기는 진짜 건전한 문제 제기인데 이런 건전한 문제 제기조차도 추가 논의를 갖다 일축하는 청와대의 반박이 있는 걸 보면 청와대는 너무 속이 좁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정권 오래 못 간다는 또 생각까지도 그죠? 그렇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좀 송영길 오래 못 간다. 아니 왜냐면 송영길 의원은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이해찬 후보와 함께 붙었습니다. 네. 그리고 생각보다는 많이 득표를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 좀 망신당했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이길 줄 알았는데 그렇죠. 별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냥 지금 송영길 의원도 부글부글 할 거예요. 네. 그렇죠. 이거 저렇게뿐이 못하는데 내가 됐으면 이거 완전히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예. 거기에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청와대에서는 만약에 송영길이라는 이제 밀어줬으면 상당히 젊은 상대적으로 김진표나 이해찬보다 젊은 사람이 당대표잖아요. 그럼 조금만 청와 못하면 지금 송영길이 평의원인데 이 정도인데 조금만 청와대가 못하면요 당대표가 딱 마이크 잡습니다. 똑바로 해. 그러면 그때부터 레임덕도 빨라지고 또 하나는 송영길이 차기 주자로 부상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싫은 겁니다. 지난해 문바들이 그저 국회에서 그 할 때 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차기 지도자 여론조사도 하지 마라. 네. 기분 나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까 얘기했던 그 이영호 송금주연의 입당을 불허한 거는 친문 그룹에서 반대를 세게 해서 그런 겁니다. 사실 송영길이나 박영선은 비주류입니다. 비주류.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자. 어때서?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을 한 말 보면 이 말이 맞는 게 그 이야기 했습니다. 아니 자유한국당은 오세훈, 황교안 입당시키지 않느냐? 예. 반문연대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냐? 그죠? 그런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앞으로 내려갈 길만 남았다. 내려갈 일만 남았다. 한국당은 가능성은 보인다. 다만 언론들이 나경원 의원한테 지적한 것처럼 제어해야죠. 야당답지 못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야당다워야 되고 어쨌든 근데 이 뭐 제가 보면 송영길 의원은 박수 치고 싶은 게 아니 이 문제 자체가 제기가 상식적으로 아무리 여당 의원이지만 합리적인 문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그 언론이나 야당으로부터 박수 받았습니다. 게다가 요즘 민주당이 지금 인기가 없는 이유가 네. YS의 아들 그렇죠. 김현철 씨가 또 탈당을 해서 야 눈치 빠르다 이렇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일단 눈치 빠르다. 먼저 도망갔구나.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첫째, 아니 김현철 씨가 와 보니까 이 뭐야? 내가 속았네. 나가버린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그래도 이제 김현철 씨는 YS의 아들이기 때문에 PK 부산 경남 지역을 신경 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뭐 다른 건데 지금 PK 민심은 완전히 문제에 떠나버렸어요. 돌아버렸습니다. 네. 아니 돌아버렸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돌아버렸다. 그 경제, 정도로.
아니 부산 경남 경제 보십시오. 작살났어요. 지금. 예. 요 재밌는 얘기 하나 예. 알려드릴까요? 얼마 전에 제가 경찰서에 이상한 사람들이 신고를 해갖고 말이죠. 고소를 했죠, 고소. 고발 고소. 막 가서 이제 조사를 받는데 네. 경찰이 제 편이에요. 네. 뭐 이런 거 갖고 조사받는지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오케이. 훌륭한 분들. 예, 그런 경찰이 많아요. 사실 네, 가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니까.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막 한다는 얘기가 부산, 경남, 경북 이런 데서 사기 사건이 너무 많대. 그렇죠. 사기 사건이 먹고 살 게 없다 보니까 인터넷 사기. 그러니까. 그래서 뭐 신고 들어온 거 보면은 옛날에는 뭐 호남 쪽이 뭐 많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부산, 경남에 너무 전화가 많이 온다는 거야. 인터넷 사기가 너무 많아갖고 그렇죠. 분석을 했더니 이게 경기가 어렵고 젊은이들이 할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라도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다 하면서 굉장히 그 가슴 아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뭐 부산 경남은 체감하는 게 조선소 경기가 일단 그랬고 예. 현대차도 지금 뭐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 뭐 전반적으로 거기는 뭐 집값이 폭락을 해가지고 예. 서울은 뭐 집값 오른다고 난리인데 거기는 그런 기사 보면 열받는 겁니다. 뭐야 이거? 그 집 한 채 값이 옛날에 어떤 진짜 좀 시골 이런데 주택은요 폭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으면 그때는 뭐 우리가 남이가 문재인도 뭐 거제도 부산이제 뭐 했는데 이거 뭐 시켜놨더니 뭐 무능해가지고 경제가 망가지고 잘 사는 사람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더 못 사니까 문제를 찍었던 사람들이 지금 막 거의 돌아보고. 그렇죠. 이건 정말 경제는 뭐 이게 말장난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실력 유능해야 되는데 아무리 얘가 뭐 좀 인간성이 들어도 유능하면 좋죠. 그래야지 제대로 하는데 인간성 좋은 마음입니까? 무능해가지고 집에 밥 다 굶기고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만 좋지. 오죽할 일이 없으면은 인터넷에 물건 올려갖고 사세요 하고 돈 받고 사기치고 해서 다 작은 거래요. 일들이 이게 상습범들이 아니라 경찰 얘기가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정말 장발장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것도 큰일 났어요.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무능할 줄은 정말 저도 몰랐습니다. 정말 무능합니다. 이거. 무능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뭐 그냥 뭐 대통령은 인상이 좋은데 정책은 이렇게 못하냐? 그겁니다 지금. 여론조사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간 뭐 문재인을 하면 좀 잘 나오는데 정책 포함해서 하면 안 나오는 거야. 그럴 수뿐이 없죠. 일을 못하니까. 예. 뭐 어쨌든 이거 아까 우리 탈원전 이야기도 했지만 이것도 보면 누가 봐도 미세먼지 등 지금 이 환경 기후 변화 문제도 심각하고 또 얼마 전에 고 김용준 씨 사망 사건 아닙니까? 이것도 그러니까요. 노후 화력 발전소의 문제입니다. 아이고. 도처에 탈원전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 한국당이 지금 탈원전 그 반대 서명운동 30만 명 그러니까 얼마 전에 최현애 의원이 신의 한수 나왔을 때 14만 명이라고 했는데 신의 한수가 빡세게 해서 30만 명이 30만 명. 신의 한수 도움도 좀 있었습니다. 충분히 거기에. 그럼 12만 명 정도는 여기서 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알 수는 없지만. 누가 하겠어. 그건 나오지. 근데 어쨌든 간에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뭐 반박을 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 탈원전과 미세먼지 문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일초했지만 그건 니들 생각이고 그렇죠. 국민들은 그 생각 안 합니다. 화력발전이 노후된 화력발전 여기서 뭐 젊은이가 목숨을 잃고 또 뭐 태양광 한다고 막 산을 파내면 환경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게다가 뭐 온갖 저수지에다가 뭐 태양광 띄워놓는데 그 아름다운 저수지가 완전히 태양광 패널로 그냥 그러니까요. 뭐 남개발도 안 되게 뭡니까? 그 습도에 의해서 녹슬게 되면 그 중금속이 떨어져서 물로 들어가고 또 다시 우리가 먹고 고기가 먹고 이거 진짜 완전히 그냥 어쨌든 진짜 짜증납니다. 그리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당은 환장한 게 뭐냐면 여권에서 드디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설령 탈원전 정책까지는 반대하지 않더라도 멀쩡하게 건설하고 있는 신한울 3, 4호기를 왜 중단하느냐. 미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오늘도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이 이야기도 나왔다는 걸 제가 들었는데 참 우리가 실수한 게 하나 바로잡아야 되는 게 어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기업인 할 때 김택진 이야기 했는데 김택진은 회사 파는 게 아니고
김정주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그 그러니까 넥센인가요? 넥슨 회장 네, 김정주고 넥슨은 이 사람은 맞아요. NC소프트니까 NC소프트는 김택균 놔두고. 다른 사람이라고 우리도 정정보도 잘하잖아요. 그럼요. 우리는 이렇게 바로 근데 잡는 크게 틀리진 않아요. 어쨌든 어쨌건 지금 어쨌든. IT 기업이 너무 어려워서 말이죠. 넥센이 지금 주식을 내놓은 이유가 넥슨 너무 어렵고 중국은 지금 굉장히 지금 게임 산업이 발전하면서 대한민국 이 게임 산업을 억압하고 있고 네. 지금 대한민국은 게임 규제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기업에 팔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럴 거예요 아마. 네. 탐낼까요? 그 김정주 회장은 저도 옛날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인터뷰를 안 해요. 저만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대단합니다. 이분이 또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일본, 한국, 넥슨이 있는데 그때 아마 현찰로 하면 이 사람이 거의 뭐 몇 등 될 겁니다. 한국에서는. 왜냐하면 알짜배기 기업이니까. 알짜배기. 그러니까 주식을 꼭 쥐고 있습니다. 예, 부인하고 나눠서. 그런데 그거를 내가 못했다는 거는 아, 뭔가 대한민국 경제가 잘못되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 이런 의혹을 갖는 거죠. 맞아요. 기분도 나빴대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박근혜 정부 때 그 자기 지인, 그 검찰에 있는 그렇죠. 지인이 또 조사받고 자기도 끌려서 조사받고 네. 별거 아니었는데 뭐 기업하다 보면 지인한테 야, 내 주식 앞으로 성장할 거야. 살 수도 있고 한 건데 그것 때문에 엄청난 조사를 받아서 이거 뭐야 도대체. 그런 거죠. 기업을 하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아, 참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네. 자 지금 대한민국의 집권여당과 청와대에 대해서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이 한 명 같은 것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잘못하고 있고 맞아요. 이해찬, 문재인 똑바로 들어. 그리고 김현철은 아예 당을 나가버렸습니다. 나갔다. 예. 아, 박수 한번 쳐야 되나 이거. 자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세상이 바뀝니다. 기다리십시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 뭐 최근에 문재인 지지율이 뭐 답보하고 있다. 뭐 좀 올랐다. 이거 큰 의미가 없어요. 예, 추세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또 지금 탈원전 문제 얼마나 심각해진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전기료 당연히 올라가겠죠. 환경이 엄청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 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뭐 강원도에서 넘어오시는 분이 이거 안개 낀 줄 알았다고 그래요. 안개 낀 줄 알았다고 그랬대요. 지방도 지금 그렇게 안개 낄 정도로 미세먼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탈원전 빨리 폐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지금 민주당이 지금 폭망하고 있다는 거. 빨리 어떻게든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나라를. 자,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옳은소리 옳은TV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